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른 아침입니다. 전일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유럽 증시와 미국의 증시는 산타넬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대단히 빈약한 강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증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은 15,600포인트 실시간으로 0.7%의 상승을 보이고 다우존스 역시 227포인트의 0.6%대를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역시 15분 정도 지연된 상태인데 프랑스와 독일은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은 0.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에 13.69, 코스피에서는 0.46%, 코스닥에서는 0.32%,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많이 다르게, 그것은 이제 올해의 28일 다음 주 10억 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문제, 대주주 요건에 걸린 그러한 문제 이외에는 굳이 이해 납득이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20% 또는 30%, 25%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전에는 그 정도로 내지 않다가 이렇게 내게 되면은 대단히 큰 충격이죠. 타격이 좀 크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인 그러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섣부르게 현재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HLB는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차가 무엇입니까? 이자를 주고서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죠. 왜요? 들고 있기 위해서 빌려오나요? 무언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대차의 행위는 바로 공매도를 치기 위한 것이고 파생 상품에 어느 정도의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자를 주고서 빌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간만에 국내에 팍스넷 뉴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핀포인트라든지, 내외 경제라든지, 이런 농업, 이러한 쪽으로 하는 그러한 언론사, 메이저 언론에서는, 전전일, 그저께 한번 많이 다루어져 있고, 어제 저녁에 즈음에는, 팍스넷 뉴스에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문위의 승인이 관건이고 이르면 다음 주 승인 여부를 결론 낼 것 같다는 거예요. 나노젠이 베트남 보건부에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라고 그랬고요. 다시 한번 살펴를 보게 되면 파이자에서의 현재 가정용 먹는 치료제가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치료제 한 번 사용하는데 대략 $530, 우리 돈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대략 63만원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저렴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확진이 되어서 치료제를 얻는 게 나을까요? 자칫 코로나에 걸려서 안 좋은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우선은 먼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백신 예방 접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에요.
우선은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죠. 호미, 조그만 도구로서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주 큰 것으로도 나중에 자칫해서 아주 큰 것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의 그러한 확진이 되기보다는 우선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우선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코비드19 추세는 2022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최근 2022년은 우리가 코비드19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중반까지 모든 국가가 인구의 70%를 예방접종을 해야 하겠다. 코비드19 대유행의 발발 이후 거의 2년 만에 오미크론 변종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매일 기록된 새로운 사례의 수가 다시 한번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을 다양한 관심사로 등재했고 아직 많은 정보가 불분명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종보다 상당히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12월 20일 2022년은 코비드19 대유행이 끝나는 해가 되어야 된다 강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머크사 그리고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백신의 우선 접종 우선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일 외신에 대해서 그렇고요. 등에 따르면 나노제는 코로나19 백신 유통 등록 허가에 관한 베트남 보건부 시행령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이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빠르면 내주 결론 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에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안전성과 보호 효과에 문제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문위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문위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문위가 3일 내로 보건부 장관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보건부 장관이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이제 보호 효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이 긴급 승인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 승인에 대한 것은 3일 이내에도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 될 수도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 상황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희망회로 정도는 아니고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확신에 찬 그러한 것보다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한 차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하게 되면 지난 8월 20일 MOU 에서 나노젠과 HLB는 글로벌 권리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계약을 긴급 승인을 획득을 하면 본계약도 체결이 되겠고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나노코박스의 인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판매는 나노젠이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한 판매와 생산은 HLB가 담당하게 됩니다.
HLB그룹은 HLB 테라퓨틱스, 전신이 바로 G3BNT죠. 여기를 인수해서 나노코박스의 국내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 측에서는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속히 나와주기를, 그래야 매출로 이어지겠고요. 일단은 콜드체인도 확보한 상태로 준비 상태다. 이제 승인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암과 백신, 양 날개로서 이제 2022년을 준비하려고 하는 HLB인데, 현재 이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죠. 현재 데칼코마니 마냥 거의 대칭형의 가우스 분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는 33,500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찌 될 것인지, 따라서 HLB부터 공매도는 6만 1000주가 나왔고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대차입니다. 27만 주, 최근 들어서 69만 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형태의, 그리고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 과연 이렇게 이 낙폭과대인 그러한 위치에서 27만 주를, 제가 아는 다른 국일 지지도 그러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주가의 모습에서 연신 이렇게 대차를 하고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HLB와 국일이 뭐 짝짝꿍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루어 조금만 생각을 조금 해보면 대주주 여건 그러한 것 때문에 선뜻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맘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특징이 유사해요. 프로그램으로 때리고 그리고 바로 위 호가창에 공매도를 걸어두고, 그러면서 투매가 유도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흐름. 이제 뭐 며칠 있으면은 그 흐름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미친 건가? 이 가장 낮은 가격의 대차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고요. 이자 비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몇만 원, 몇십만 원 되진, 그거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렇다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제 한 4, 5거래일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요. 어쨌든 21일과 20일, 23일에는 44,000주, 어쨌든 상환보다는 많습니다. 이렇게 대차가 많아지는 형국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720만 주의 대차 잔고가 늘었고요. 공매도 역시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을 하죠. 생명과학도 63,287주. 주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고점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대차가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현재 1시 15분경에 실시간으로 나스닥은 120포인트 0.78%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1%대의, 프랑스와 독일이 1% 이상의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국내 시장만큼은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다라면 며칠 정도만 잘 버티시고, 내지는 저처럼 HLB에서 34,100원대 정도가 아닌 33,600원, 만약에 600원 이하로 가게 되면 HLB는 32,000원대, 그러면 저는 2차 매수의 현금 물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내일상 흐름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구님들도 내일 HLB와 생명과학, 다른 넥스트 사이언스라든지 프로그램 매매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프로그램을 한번 잠시 보면은요, 각자의 얼마 주식을 안 되셨을지라도 증권사에 물어본다든지 프로그램 매매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등등요. HLB는 매수가 20만 주, 매도가 16만 6,681주, 사고 팔고 현신 이렇게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은 왜 그럴까요? 세금을 제외한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자진 매매를 하게 되면 살 때와 팔 때는 물론 세금이 붙지만 사고 팔 때에 거래세가 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게 되죠. 따라서 개인들은 자진 매매를 하면 좋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 때 세금은 부과하지만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거래세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든 뭐든 자진 매매를 일삼는 것이겠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88만 주의 HLB 생명과학 거래량 중에 매도가 23만 주요, 매수가 17만 주. 요거 한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량과 매수량을 합치게 되면 대략에 40만 7,500주가 됩니다. 그러면 총 HLB 생명과학의 거래량이 88만 주 중에서 40만 7,500주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대략 47%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HLB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에 의해서 시장이라는 증시시장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주고받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옴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홀로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HLB 생명과학 이 정도라고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을 하는 것이에요.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보수적인 장세, 관망의 장세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업적인 환경은 무시하고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증시의 그러한 토론방에서는 온통 진양근 회장을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일삼고 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개를 하고 흥분하고 싸워 투쟁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가만 조금만 밀리게 되면 회사를 욕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떠나면 되실 터인데 중이 저를 떠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기업이 좋지 않으면, 절이 좋지 않으면 떠나면 될 것인데,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이러한 수치를 보게 되면 매도량과 매수량을 총합하게 돼서 이것으로 나누게 되면요. 프로그램 매매가 이 종목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일제주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주 중에서 대략 40만 주, 40% 이상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무언가 의도성이 다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HLB 같은 경우도
내일 다시 대량의 공매도 세력,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10억 이상인 소위 말하는 쩐 돈이 정도,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10억을 넘기기 않기 위해서 혹자들은 일부 분들은 주가가 더 밀리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HLB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상에서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일단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처분을 하고 다시금 사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어느 정도 있다.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주가 하락이 12 전환에 리픽싱 가격하는 이런 채권자와 같은 맥락으로 속으로는 호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현재 오늘 이제 금요일부로 공매도의 수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 식구님들이 잘 관심을 가지셔서 HLB는 32,000원대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분봉으로 속히 좀 33,600원인데 혹시라도 32,000원대의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올 수도 있다. 내지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렇게 되면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11,500원이 최근에 가장 낮은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 근방에서는 담으셔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HLB 제약 부분 13,300원 전저점 부근까지 다 왔죠. 따라서 이 이하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HLB 테라퓨틱스는 14,650원이요. 최근에 저점이 13,850원이기 때문에 14,000원이 하회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현재는 하방이 열려져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관망을 하는 것이 새로운 진입자나 또는 기보유자들의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터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긴급승이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우하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크리스마스 이브 시간이 될 것이고요. 금요일이 되면서 오늘의 주가의 모습, HLB 그룹들의 주가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 시장을 지켜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한층 성숙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성투하시고 좋은 관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